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땅콩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매우 흔하지만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야 겨우 맛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간식이었죠. 특히 농촌 출신이신 분들은 가을마다 땅콩을 캐고 말리며 온 가족이 모여 땅콩을 까던 추억이 많으실 겁니다. 그 시절 그때는 땅콩이 그냥 맛있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땅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위가 망가지며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연세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잔병치레가 많아져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께 땅콩을 추천드립니다.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땅콩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혈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땅콩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땅콩 속의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땅콩 한 줌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근육량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은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땅콩 속에 포함된 라신과 아르기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재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 속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연세가 들면 다리 쥐나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땅콩을 자주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콩이 이런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섭취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는 땅콩 속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아졌다고 합니다. 땅콩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땅콩 한 줌이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땅콩이 가장 좋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땅콩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엽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땅콩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땅콩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땅콩과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시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땅콩의 환상궁합 파트너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먼저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땅콩 속의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비타민C와 함께하면 그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땅콩 속 지방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소화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억제할 수 있어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간혹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과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이 사과의 당분을 천천히 소화하도록 돕기 때문에 속이 편안합니다. 공복에 사과와 땅콩 한 줌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궁합은 바로 당근과 땅콩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연세가 들수록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 땅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지방이 풍부하여 당근 속 영양소를 몸에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샐러드에 땅콩을 뿌리거나 땅콩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을 함께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바로 두부와 땅콩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는 것이 큰 고민이죠.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나 마그네슘과 함께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땅콩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두부의 칼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데요. 두부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근육 회복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땅콩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의 첫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작용이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땅콩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에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단순한 가려움증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서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젊은 층보다 발병 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은 대표적인 고위험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칼로리 과다입니다. 땅콩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땅콩 100g당 약 560kcal에 달하며 이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많이 드셔도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관절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은 체중 증가로 인한 관절 통증이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땅콩을 한 줌, 약 3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과체중과 비만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정량을 섭취해야 할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입니다. 땅콩은 습기에 매우 약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데 이 곰팡이 중 일부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땅콩 섭취로 인한 간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냄새가 고약하다면 절대로 섭취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지만 오히려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과식해도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땅콩 과다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불량이 잦은 어르신들께서는 땅콩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을 볶아서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삶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의 부작용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술과 땅콩입니다. 술과 땅콩,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이 조합이 사실은 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가벼운 안주로 땅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 땅콩의 지방 성분이 알코올 대사를 방해하여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과 지방이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안주로는 땅콩 대신에 저지방 단백질 식품이나 생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간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조개류와 땅콩입니다. 조개와 땅콩 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개류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땅콩에는 피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분뿐 아니라 아연과 칼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 철분이 풍부한 조개를 먹으면서 땅콩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틴산은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조개류를 드실 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우유와 땅콩입니다. 우유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식품이죠. 하지만 땅콩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오히려 방해되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땅콩 속 피틴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칼슘은 체내 흡수가 어려워지며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노년층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아침에 간편하게 땅콩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칼슘 보충을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땅콩 대신에 통곡물 시리얼이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봄철에 가장 생각나는 나무라면 냉이, 달래, 두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머위를 떠올리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머위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간이 망가지고 위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머위가 간질환 치료와 진통제로 사용되었으며, 고전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기침, 가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위의 효능과 머위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식품, 그리고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2배가 되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요. 아무리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면 간이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위에는 페닐프로파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해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식품학회지에서 발표된 실험에서는 머위 추출물이 간 손상을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음주를 자주 하셨던 분이나 피로감이 잦은 어르신들에게는 머위가 더할 나위 없는 피로 회복제입니다. 두 번째는 항염작용입니다. 머위는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만성염증, 특히 관절염에 효과적인 항염작용을 자랑합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붓고 무릎이 쑤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악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유는 연골이 닳고 염증이 심해서인데요. 머위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머위를 기관지염이나 천식 치료에 오랫동안 사용해 왔을 만큼 염증 억제에 있어 검증된 약초입니다. 무릎이 말썽이라면 약을 드시기 전에 머위 한 접시부터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혈압 안정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고혈압은 흔한 질병인데요. 조용히 찾아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머위를 드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머위에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된장찌개, 젓갈, 김치 등 짠 음식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에겐 칼륨이 필수적입니다. 머위나물 한 접시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고혈압 약만 찾으시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눈가 주름이 늘고 손톱이 잘 부러지며 피부 탄력이 줄어든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머리 속 클로로겐산과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와 혈관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이는 서울대 약학대학 연구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머위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피부 세포의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 건강입니다. 요즘 따라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아지셨다면 머위를 한번 드셔보세요. 머위에 포함된 점액질과 식이섬유는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 위산의 자극을 줄이고 장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 속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겐 머위가 장을 달래주는 약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머위도 잘못된 식품과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식품은 머위와 절대로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생으로 먹는 머위입니다. 아니, 머위가 몸에 좋다면서 왜 생으로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그럴 만도 합니다. 머위를 나물로 무쳐 먹기 위해 생으로 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머위는 생으로 섭취할 경우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성분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을지 몰라도 연세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미량의 독성도 체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식품안정청에서는 머위를 생식하지 말고 반드시 데쳐서 섭취하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머위와 오이 둘 다 같은 봄철 채소이고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위는 찬 성질의 채소이고 오이 역시 냉한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냉해지고 소화가 더뎌지며 연세 드신 분의 약해진 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냉성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노년층에게 소화장애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머위와 오이를 같이 드시진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소 의외의 식품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 향상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머위와 함께 먹을 땐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머위와 브로콜리는 둘 다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채소입니다. 여기까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장 운동이 예전 같지 않아 너무 많은 섬유질이 오히려 장을 자극하고 복통, 가스, 변비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저널에 따르면 다량의 섬유질 식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장내 수분 흡수 균형이 깨지면서 배변 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머위로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브로콜리까지 곁들이면 오히려 장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속이 편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배에 가스를 차게 하고 하루 종일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도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연세가 들면 각 부품이 노화되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듯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머위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은 바로 된장입니다. 머위 된장국, 머위 된장무침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그게 그냥 맛있어서 조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머위는 간 기능 개선과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된장은 발효를 통해 생긴 유산균과 아미노산의 덩어리입니다. 머위의 간 해독 작용에 된장의 항산화 효과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된장 속 페놀 화합물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간 내 독소를 분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술 좋아하셨던 분들, 간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머위 된장국 한 그릇을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에이, 머위에 식초는 무슨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식초와 머위가 만나면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편안해지는 조합이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머위에 식초를 곧장 부어 먹는 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데친 머위에 식초를 더하는 조리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머위 속 점액질이 위를 감싸주고 식초의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 위장 전체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동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5% 내외의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위장 운동과 소화 효율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밥 먹고 더부룩할 때 배에 손 얹고 계셨던 분들, 머위 무침에 약간의 식초를 더해보세요. 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머위를 나물로 무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들기름이죠. 그런데 그냥 맛있게 만드는 조미료쯤으로 생각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머위의 항염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알파-린롤레산은 관절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이 조합이 정말 중요하죠. 머위가 염증을 줄여주고 들기름이 관절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 섭취 시 염증성 수치가 최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먹는 소염제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아침마다 손가락이 잘 안 펴지거나 무릎이 욱신거리신다면 머위 들기름 나물을 꼭 챙겨보세요.